미국 현재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제시 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만을 방문한 것을 두고 미중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미국 측 주요 의견들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다행입니다. 박사님, 혹시 대만을 방문한 것을 두고 이 미국 측 주요 의견들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한국, 대만, 일본 등 동남아 지역을 순방하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은 미국 동남아 주요 국가들에 대한 어떤 미국의 국제적인 입지와 또 파트너십을 재점검한다는 일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당초 바이든 정부의 일부 인사들은 내부에서도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하여서 이번 순방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게 펠로시 의장이 이번 순방에서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어떤 언급들, 이런 선언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 외교부에서는 펠로시 의장이 이번 순방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고 또 중국의 어떤 주권과 영토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경고의 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펠로시 의장의 동남아시아 지역 순방은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과 더불어 곧 있을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중 외교 정책을 이렇게 곤고히 하려는 시도가 다분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가파른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분야가 반도체, 유가 또는 국제 무역 등이었던 점을 이제 감안한다고 하면은 미국 정부의 어떤 대중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의 일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국에서 시작되었었던 그런 대만 포위 군사훈련이 다행히 지난주에 이제 종료되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충돌 분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 같고 또 아마도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의 어떤 국제 정세의 긴장감과 또는 불안감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만과 중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감과 또 이로 인한 아시아 금융시장의 변동, 또 미국 경기에 대한 변동의 추이를 저희가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후폭풍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곡물 수출 재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위기는 점차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총 곡물 생산 2위 국가인 미국 내에서는 이 국제 식량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서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기상 이변 등등으로 어떤 식량 위기와 또 물가 상승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세계 식량 지수죠. FPI에 따르면 지난해에 126포인트에서 153포인트 이상 급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세계 식량난을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유엔 식량 계획에 세계 식량 계획에서 2020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약 1억 9천만 명분의 식량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식량 대난의 어떤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유엔 기구들과 또 NGO들이 그 발표하는 그런 이런 내용들이 단순 조사와 또는 연구가 아닌 것이 더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은 식량 위기의 경우 속에서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그 뭐 자국 식량 보호주의 정책이라던가 또는 그 곡물 수출 금지 또는 자국 곡물 확보 등에 전념하는 것이 더 심각해지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어서 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중국에 이어서 그 총 곡물 생산의 2위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런 세계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농지, 농경제는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곡창지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곡물 생산량을 늘리고 또 비료 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그 세계 식량난 그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많이 피력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달에도 그 아랍에미리트라든가 또는 인도, 이스라엘 등과 국가들과 이렇게 협력체를 결성하여서 식량 보호 대책을 국제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미국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물가 상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산재한 많은 문제들과 또 불확실성들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다행히도 러시아가 지난 그 2월 우크라이나 그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곡물 수출을 이렇게 조금 항구를 그 일부 개방한 것 등 또 앞으로의 어떤 식량난에 다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정부 차원에서 많은 인식의 전환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유가 흐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90달러를 하회하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주 요인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유가 정책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지난달 미국 정부에서 그 석유기구 오펙과 또 러시아 등 산유국들에게 석유 증산을 요청하고 또 직접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까지 방문을 하면서 협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유가는 오히려 지난주부터 이제 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 기준으로 웨스트 텍사스 유가의 기준이 금액이 아마 90불대에 기록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 브렌트의 선물도 전달과 비슷한 그 95달러대의 어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원유 모두 지난 1월 말 이후 지금 거의 뭐 최저치 수준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미국과 유럽 등의 주요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극복하려고 이제 금리 인상을 강행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기 침체로 이렇게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원유 재고가 많이 증가했고요. 또 오펙과 산유국들이 증산 규모를 또 하루에 10만 배럴 정도 이상 늘린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들, 추가적인 유가 조정 또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난 7월 그 중국 원유 수입이 그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그 세계 그 최대 원유 수입국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 수요가 약간 그 둔화되기 시작했고 또 이로 인해서 유가 하락이 이렇게 부추겨졌다라는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현재 유가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일지 또는 8월 이달에도 계속 하락 트렌드를 이어갈 것인지 좀 추세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유가 하락이 물가 상승과 그렇다면 곧바로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것은 여전히 조금 그 의문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3분기 또 4, 3분기에 유가 하락의 또는 변동성이 중요한 투자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분명한 사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국제유가 하락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코로나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서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WHO에 이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네, 그 미국의 이 멍키팍스죠. 원숭이 두창의 전파 속도가 생각보다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그 5월에 첫 감염자가 발생하였지만 그 발병한 이후에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치유되고 또는 그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미국 정부 자체가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어떤 관리하고 홍보함에 이전에 비해서 그 코로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고 또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어떤 의견도 있는데요.
최근 그 미국 CDC가 약 50개 주의 그 감염자가 전체적으로 이제 7,000명 이상 다달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전파의 심각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가 지난달에 그 원숭이 두창 관련된 어떤 비상 사태를 선언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또한 지난주 목요일에 그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이제 이머전시를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정부는 이제 의료진을 그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 보다 신속하게 보낼 수가 있고 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 대도시의 어떤 각종 그 큰 축제들을 이런 그 미팅들을 중지할 것을 종용하는 등 본격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안내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 그 미국 내 백신이 그 약 한 110만 접종분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250만 분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추가 발생자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더불어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 때에 비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둔감해진 만큼 미국 정부와 또 주정부 당국의 당국에서 주의를 많이 이제 기울이는 상황이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번 이 원숭이 두창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미국의 원숭이 두창 확산세에 관련된 이슈들 함께 다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